9페이지에서는 전압, 지금까지 배웠던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전기전자의 기본 개념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개념인 전력과 용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과 용량은 같은 물리량입니다. 같은 물리량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과 저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그 성질이 좀 다른데, 그것을 전력과 용량이란 두 가지 명칭으로 호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에 관련돼서 살펴볼 건데요.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전류가 하는 일의 양입니다. 여기서 단위 시간당은 1초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이 1초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그 단위 시간이 뭔지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단위 시간이 뭔지 밝혀주지 않고 그냥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1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뭐 어찌됐건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 동안 어떤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또는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을 전력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 전력은 P라고 씁니다. 이게 부호인데요. V는 전압, 뭐 I는 전류, R은 저항인 것처럼 P는 전력입니다. 또는 일률이라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단위 시간당 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시간당 일의 양,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을 전기에서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기, 뭐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지 전구가 하는 일을 측정하고 그 일이 1초 동안 얼만큼 행해졌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유도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유도해야 되냐면 단위 전하량 대 1, 그러니까 각각의 전하량 1이라는 전하량이 얼만큼 일을 하는지 먼저 밝혀낸 다음에 그거를 단위 시간당 전하가 얼마였는지 알아내면 두 개 곱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전하에서 100이라는 일을 했으면 1초에 50의 그 전하가 흐르면 100 곱하기 50이니까 5000만큼 일을 했다고 딱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요게 나온다는 것이죠. 단위 시간당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낯이 익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죠? 단위 시간당 전하.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간다면 1초의 전자 개수가 되겠죠. 전자의 2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성질이 있는 전하라면 그게 2배가 되겠죠. 전류가 2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인데, 이 앞에 거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단위 전하량 대 일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1강부터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압은 전위차, 즉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그랬죠. 시소로 따지면 또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로 따지면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와 비견될 만하니까 그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선에, 그러니까 전선에 전기가 흐를 때는 그 에너지가 전자한테 주어져서 전자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흐른다는 얘기죠. 즉 전압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에너지의 크기인데, 에너지는 일입니다. 에너지가 일로 변환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있으면 일은 에너지가 변한 양, 즉 에너지가 줄어들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이거 연력학을 여러분들 아마 연력학 이 수업 듣기 전에 들은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연력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곧 일인데, 그래서 각각의 전하가 가진 에너지의 양이 곧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 일의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압이라는 거죠. 전압. 왜 각각의 에너지일까? 전압은 그냥 전체 전기, 배터리라고 예를 들자면 배터리의 에너지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전압은 이렇게 병렬로 분기가 되더라도 여기 전압이 5V였으면 여기도 5V, 여기도 5V잖아요. 즉,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하의 크기 또는 전자의 개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각 전자가 가진 그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전화량 단위 전화량당 1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인 전압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게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전력이라는 거죠. 왜 굳이 단위 시간당 2를 그냥 고려하면 되지 전압 곱하기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이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아주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압과 전류는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또 측정하는 장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 모터의 전력, 그 모터가 단위 시간당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모터에 걸리는 전압과 그 모터를 흐르는 전류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소들을 알고 있으면 오메 법칙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도 있죠. 그렇게 이거 두 개만 알면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단위는 와트예요. 그러니까 기호와 단위는 차이가 있죠. 전압 같은 경우에는 5V 이것도 이게 V가 단위이기도 하고 볼트의 준말, 그리고 V가 볼티지. 그러니까 V가 기호기도 하죠. 기호기도 하고 단위기도 하다. 근데 전류는 좀 다르죠. 전류는 I가 기호고 암페어가 단위입니다. 그죠? 저항은 R이 기호고 ohm이 단위죠. 자, 전력은 P가 기호고 W가 또는 와트가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기본 단위를 통해서 이 단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V 곱하기 1A가 1W라고 정의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의할 때, 정의를 처음에 내릴 때 단위 시간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위 시간당.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압은 시간하고 상관없지만 전류라는 자체가 전하량의 단위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란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전류에 녹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위 시간당이라는 이 시간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회로 같은 거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 했듯이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에 뭐 5V가 걸렸어요. 저항 양쪽에. 근데 여기에 1A가 흘렀어. 그러면 우리가 정의되는 바로는 5 곱하기 1, 즉 이 저항은 5W를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항이라는 게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뭐 빛을 밝힌다든가 모터를 돌린다든가 특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거 아닌가. 일이라는 게 무슨 어떤 건설적이거나 가치 있는 뭐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일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 저항도 일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목적이란 게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굳이 저항을 꽂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항에 이런 큰 전류가 만약 흐른다면 저항은 열을 통해서 방출하고 에너지를 소비시키죠. 의도적으로 소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만 일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에너지 전환을 다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항이 하나 있다 가정합시다. 이 저항에 양쪽에 5V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1A가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저항은 5W의 일을 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뭐 이유에서건 회로가 좀 변형되어 가지고 5V에 2A가 흐르는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10W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A가 되기 전에 이 저항은 녹아버렸다.
열을 너무 많이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견딜 수 없어서 녹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얘는 능력이, 이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W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W가 흐르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말 자체는 10W를 커버할 수 없다, 10W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요걸 기준으로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용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력과 의미가 다르죠. 전력이라는 것은 5V의 어떤 뭐 2A가 예를 들어서 흘렀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걔가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놈은 100W가 흘러도 끄떡없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5V 2A가 만약에 지금 흐르고 있으면 10W 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가 2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서울 시내에서 50km 달리고 있다고 해서 200km를 달린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50km밖에 못 달린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전력과 용량은 그런 의미죠. 용량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력은 현재 상태에서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터리 이야기할 때, 어떤 배터리 얘기할 때 제가 그릇의 양, 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 쏟아지는데 이 양이 크면 클수록 용량이 크다 그랬죠. 그 말은 즉슨 얘가 어떤 일정한 압력에서 물이 더 많이, 구멍이 커져서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면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밥그릇이 크면, 용량이 크면 물의 수면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용량이 그릇이 작은 것보다는 더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때도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왜냐면 전압을 일정, 뭐 전압이든 뭐든 수압이든 달라져도 상관은 없지만 수압과 전압, 수압과 전류 또는 물의 량 둘 다를 고려해서 그것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즉 얼만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냐, 그것을 바로 용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용량은 우리가 뭐 냉장고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텀블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용량이란 게 왜 중요하게 쓰이냐 하면 그건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떤 제품이 어떤 전기적인 일을 해야 되는 회로 또는 상황 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냐 안 하냐, 그거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자동차에 꽂아서 쓰는 USB 충전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전기를 입력받으면 그 전기를 USB에 필요한 5V로 바꾸어주는 일종의 전압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 보면 12V에서 24V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V에서 24V까지 넣어주면 그거를 5V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12V, 24V 이렇게 적혀있냐면 자동차에서는 사용하는, 자동차 이게 시거잭이라 그러죠. 시거잭은 12V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시거잭에 꽂으면 5V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출력이 돼 있는데, 출력이 뭐가 적혀있냐면 5V 1A에서 3.1A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없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5V 1A만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5W예요. 5W. 즉 여기다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꽂잖아요. 스마트폰을 여기 꽂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꽂는데 스마트폰이 5W 이상의 전기를 만약에 여기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면 얘가 못 버틴다는 겁니다. 왜냐? 얘 용량은 5W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은 5V 충전할 때 0.5A 이 정도로만 충전했나봐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에
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는 한 3W 정도. 그러니까 5 곱하기 0.5는 2.5잖아요. 2.5보다 조금 높게 한 3W 정도만 공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량이 커지면 아무래도 좀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쓰는 게 아니고 태블릿도 쓰고 스마트폰 2대도 꽂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판매할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잘 몰랐던 거죠. 왜냐면 아주 예전에는 스마트폰 충전기는 그냥 한 개 이렇게 충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USB 같은 걸 쓰는 스마트폰이 많아지면서 2개, 3개 이렇게 충전하는 욕구가 생겼나봐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얘가 부품이 이 충전기 안에 있는 부품이 좀 녹아서 알게 모르게 그냥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탈 수도 있고, 심지어 불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행히도 여러 대 꽂지 않아도 패드 같은 거죠. 태블릿은 충전할 때 필요한 전류가 더 컸어요. 그래서 충전기로는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는 패드를 충전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 충전기를 좀 안전하게 1A나 2A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다 용량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기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저항기 있잖아요. 저항기를 3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저항기는 이름이 8분의 1W, 4분의 1W, 2분의 1W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저항이 작고 또 뭐 숫자도 작고 이러니까 저항이 작은 거, 저항이 큰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저항 똑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kΩ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1kΩ이라고 합시다. 얘도 1kΩ이고 얘도 1kΩ이고 얘도 1kΩ이에요. 근데 왜 크기가 다를까? 왜 크기가 다르냐면 맨 위에 거 얘 있잖아요. 얘는 8분의 1W 이상 일을 시키게 만들면 얘 저대로 동작 안 해요. 8분의 1.5W 된다 그러면 타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선형,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전압과 전류가 선형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정말 심지어는 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안전해요. 그래서 8분의 1W 정도까지만 얘는 개런티 한다는 겁니다.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자,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열에 대한 재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손상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열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크면 클수록, 또는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쓰면 이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일반적인 되게 작은 mp3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쓰는 그 내부에 사는 일이랑이 큰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거 뜯으면 저항이 큽니다. 당연하게 그 내부에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자, 요런 것을 용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력이란 거는 주로 이 전력이라는 개념은 주로 최고발의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것은 한전 고지서, 한국전력, 전기요금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또는 어떤 회로를 설계할 때 되도록이면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럴 때 전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용량이라는 것은 얘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얘가 얼만큼의 기기 또는 보조기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